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전선로란 무엇인가, 그리고 전선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리고 간단하게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전선로에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트키는 선로 정수의 인덕턴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인덕턴스를 회로 이론과 자기학에서 배웠어요. 이런 식을 기억나실 거예요. Li는 N파이다. 무슨 뜻이었나요? I의 전류가 흐를 때 N파이만큼의 자속이 발생하는데 그 양을 정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인덕턴스 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전류와 자속 간의 상관관계를 정해주는 값이다. 그럼 우리가 이 선로에 세 가닥의 전선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이 친구를 L1, 각각 L2, L3라고 하면 되겠죠. 각각의 선에 전류가 이 방향으로, 즉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자속이 발생을 합니다. 이 자속과 전류의 크기를 정해주는 상수 뭐라고요? 인덕턴스 L. 그런데 자기 자신의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 자신에 생기는 자속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자기 인덕턴스 LS라고 할 거예요. 여기도 LS, 여기도 LS 세 개가 생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L3에는 자기 자신, 즉 전선 내부뿐만 아니라 전선 외부로도 이렇게 뭐가 생겨요? 자속이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L2가 L3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자속이 생기고 L1에도 L3의 영향을 받아서 자속이 생기겠죠. 그럼 이것은 외부에 의한 자속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외부 인덕턴스 LM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선로에는 전체적으로 자기 인덕턴스와 외부 인덕턴스 총 두 개가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작용 인덕턴스 LW라고 쓸 겁니다. LS 더하기 LM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이 작용 인덕턴스의 공식을 우리가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단도체 방식으로 한번 볼게요. 0.05 더하기 0.4605 곱하기 로그 10의 R분의 D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지금 이 앞에 있는 0.05가 뭐다? 자기 인덕턴스다. 그럼 뒤에 있는 친구가 뭐겠어요? 외부 인덕턴스 LM이 되는 것이겠죠. 쉽죠? 자, 그러면은 복도체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식의 폼은 똑같아요. 여기에 0.05를 해줄 건데, 자, 잘 보세요. 복도체에는 소도체가 여러 개 돼 있죠. N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것을 N개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왜 많아졌는데 나눠주죠? 복도체는 병렬 형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병렬에서는 인덕턴스가 여러 개가 될수록 값이 작아졌죠. 그래서 병렬이니까 분모로 나눠주시고 더하기, 그리고 똑같이 0.4605 로그 10에, 자, 마찬가지로 반지름분의 성간거리인데 복도체에서는 그냥 반지름이 아니고 등가 반지름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보면 전체적으로 형태는 똑같습니다. 다만 복도체는 소도체의 개수를 한번 자기 인덕턴스에 나눠주고 반지름 대신에 등가 반지름을 넣으면 되겠다.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치트키였어요. 근데 우리가 L 배우면 항상 뭐가 같이 따라왔었어요? C, 정전 용량이 나왔었죠. 자, 다음 내용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치트키는 선로 정수의 정전 용량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이 세 가닥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그리고 선 아래에 이렇게 대지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땅바닥이죠, 땅바닥. 그러니까 바닥 위에 선 세 가닥이 이렇게 공중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혹시 콘덴서 원리 기억하시나요? 콘덴서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여기 도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사이를 뭐가 채우고 있죠? 유전체가 채우고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또 도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됩니다. 다시 말해서 콘덴서, C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체와 절연체, 그리고 또 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물체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 전선은 뭐죠? 도체죠. 이 전선과 대지 사이의 공기는 뭐예요? 절연체죠. 이 대지는 뭐예요? 대지 역시도 우리가 도체 취급을 합니다. 도체. 그럼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있으니까 전선과 대지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정전 용량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만 존재하겠어요? 여기도 존재하겠죠. 그럼 여기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전선과 대지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용량을 우리가 대지 정전 용량 CS라고 쓰게 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이 전선은 도체죠. 여기 아래에 있는 전선도 도체죠. 그리고 전선과 전선 사이에는 공기라는 절연체가 차있죠. 그럼 다시 말해서 도체와 도체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존재할 수 있겠구나. 여기 사이에도 존재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선과 세 번째 선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선 사이에 생기니까 서로 상자를 써서 상호 정전 용량 C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선에 작용하는 전체 정전 용량
CSW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S 더하기 CM이라고 쓰고 간단하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조금 트리키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상호 정전 용량을 보면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이 회로를 우리 눈에 보이기 쉽게 조금 편한 상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세 개의 정전 용량이 델타 결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각 선에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각 선에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선을 굳이 멀리 안 빼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바로 땅으로 빼겠다라는 겁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리고 대지와 연결된 대지 정전 용량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CS고요. 여기가 CM이 되겠죠. 근데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걸 보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컨덴서 부분만 Y 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대지 정전 용량 그대로 그려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회로 이론에서 배운 부분 한번 복습해 볼 텐데,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를 Y로 바꿔주면은 뭐가 되죠? 3분의 1배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임피던스와 리액턴스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정전 용량을 바꾸는 거예요. 한 상의 리액턴스를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죠. 즉 리액턴스랑 정전 용량은 역수이니까 3분의 1배가 아니라 뭐가 된다? 3배가 된다. 여기서 우리가 3cm 3cm 3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전 용량 CS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한 상씩만 끊어서 볼게요. 한 상씩. 이렇게 한 상 끊어주고, 이렇게 한 상 끊어주고, 또 이렇게 한 상 끊어주면은 한 선, 그러니까 한 상의 전체 정전 용량이 얼마예요? 자, 작용 전정 용량 CW는 한 선이니까 이거랑 이거랑 더해주면 되죠. CS 더하기 3CM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왼쪽으로 와서 CS 더하기 뭐라고요? 3CM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상분의 작용 정전 용량을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 이것은 값으로 여러분들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0.02413 나누기 로그 10의 R분의 D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 R과 D가 주어진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고, 또 두 번째 유형은 뭐가 나오겠어요? 정전 용량 값들이 주어지면은 이 공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작용 전정 용량을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공식 모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선로에 이러한 정전 용량들, 특히나 대지 정전 용량이 생기면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불필요한 이런 작용 정전 용량이 발생하면은 선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로 정수를 좀 없애자, 평형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연가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C상의 정전 용량이 있고, A상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고, B상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작용에서 배우기를 콘덴서 C는 엡실론 곱하기 거리분의 면적이었는데요. 기억하셔야겠죠? 그럼 여기서 거리가 뭐예요? 도체와 도체 사이 거리죠. 그럼 여기 도체와 도체 사이 거리, 도체와 도체 사이 거리, 도체와 도체 사이 거리에 따라 정전 용량이 커졌다가 작아졌다예요. 이제 불평형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떡하냐? 전선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실제로 꼬는 건 아니고 위치를 서로 맞춰줌에 따라서 거리를 평균적으로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연가라고 합니다. 연가의 목적은 뭐겠어요? 선로 정수의 평형을 맞춰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치트키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치트키는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실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정전 용량 배웠죠. 이 C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충전 전류 IC라고 할 것이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 용량을 충전 용량 QC라고 하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대지 전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본 것처럼 세 종류의 선이 대지 위에서 이렇게 가설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때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선간전압 VL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전력공학에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 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대지 전압이라고 하고 E라고 쓸 거예요. 대지 전압과 상전압은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잘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대지 전압. 여기도 대지 전압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선과 대지 사이에 전압이 걸리냐 궁금한 거죠. 잘 보니까 물론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 선과 대지 사이에 뭐가 있었죠? 정전 용량이 있었죠. 그럼 실제로 이 대지 전압이란 건 뭐예요? 대지 정전 용량에 걸리는 전압을 대지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대지 전압의 크기를 정리해 볼 텐데, 우선 우리가 이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의 결선부터 조금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이렇게 3개가 있겠죠. 가만히 이 회로만 보면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어떤 결선이냐면은,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게 하나, 둘, 3개가 같이 모아져 있죠. 그리고 하나, 둘, 3개로 뻗어 나가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Y결선의 형태인 겁니다. Y결선. Y결선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와서 컨덴서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다. 그리고 각각 뻗어 나갔죠. 다른 방향으로. 그러면은 자, 여기 위에 그림에서 왼쪽 단자가 여기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이 바로 Y결선으로 형성된 이 컨덴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간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VL로서 선간 전압이 되겠죠. 그러면 우측에 있는 대지 정전 용량은 지금 Y결선이잖아요. Y결선인데 자, 걸리는 전압은 대지 전압. 그렇죠? 근데 Y결선이니까 뭐예요? 선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공급 측의 결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급 측이 델타 결선일 수도 있고 Y 결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지 전압은 항상 선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이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Y 결선이라면은 첫 번째, 선간 전압이 뭐랑 같아요? 상전압의 루트 3배와 같죠. 자, 그럼 두 번째, 대지 전압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선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뭐가 같아요? 상전압과 같아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럼 Y결선은 대지 전압과 상전압이 같구나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델타 결선 볼게요. 자, 첫 번째 델타 결선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습니다. 그럼 대지 전압을 어떻게 쓸 수 있냐? 대지 전압은 항상 루트 3분의 선간 전압인데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으니까 VP 나누기 루트 3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죠. 됐어요? 핵심은 뭐다? 대지 전압은 항상 선간 전압 나누기 루트 3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한상분만 떼와서 회로를 한번 구성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상분만 떼오겠다라는 거예요. 한상분만. 자, 그럼 한상분에 가해지는 전압은 대지 전압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우측에 정전 용량을 그리겠습니다. 정전 용량을 제가 예시에서는 대지 정전 용량이라 썼지만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을 합친 작용 전정 용량 CW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CS 더하기 3CM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할 것이냐? 충전 전류 IC라고 할 거예요. 이때 이 정전 용량의 리액턴스 XC를 오메가 C W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충전 전류 IC는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고 리액턴스에다가 오메가 CW분의 1 넣으면 뭐가 되죠? 오메가 CW2가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제 오메가 C2라고 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이 C라는 것은 보통 값이 단위가 마이크로페럿 나누기 킬로미터로 주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선 1km 당의 정전 용량 값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킬로미터 길이를 곱해서 그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충전 전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전 용량의 단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로 주어졌다면 반드시 전선로의 길이 킬로미터를 곱해서 전류값을 구할 것, 이거 체크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전류도 구했고 전압도 구했어요. 그럼 전류와 전압 곱하면 뭐죠? 용량이죠. 이거는 결선별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Y결선부터 볼게요. 우리가 우선 대지 전압을 이용한 공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QC 충전 용량은 뭐겠어요? 전류 곱하기 전압이겠죠. 그런데 3상이니까 3을 곱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충전 전류 IC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오메가 C2였죠. 뒤에다가 2 곱해 주면은 3 오메가 C2의 제곱이 되겠죠.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선간 전압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QC는 3IC2에서 자, 대지 전압은 뭐라 그랬죠?
3 오메가 C 2제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지전압을 선간전압으로 표현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3 오메가 C에다가 대지전압은 항상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다라고 배웠죠. 제곱해주면 되겠죠. 정리해보니까 이거랑 약분되겠죠. 제곱하면은. 그래서 뭐가 남냐? 오메가 C VL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값이 그대로 와서 3 오메가 C 2제곱. 마찬가지로 그대로 와서 오메가 C VL의 제곱이 되어요. 결국 똑같다라는 거죠. 공식은. 그런데 실제 크기는 다릅니다. 이 공식이 같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썼기 때문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컨덴서가 Y결선으로 되어 있을 때랑 두 번째는 컨덴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선로에 똑같이 V라는 전압을 가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V.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V. 그럼 누가 더 큰 전압이 걸리죠? 델타 결선일 때가 더 큰 전압이 걸리겠죠. 근데 정전 용량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QY는 델타 결선한 것보다 3분의 1배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맞나요?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 작으니까 정전 용량은 3분의 1배가 작아지는 것이겠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콘덴서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Y결선과 델타 결선의 충전 용량을 계산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충전 용량은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는 똑같죠. 근데 실제로 대지전압을 보니까 뭐예요? 대지전압이라는 것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그 대지전압의 실제 크기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값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선로 정수에서부터 쭉 이어진 내용이고요. 이번 치트키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력공학에서 실제로 배우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가 이미 회로 이론과 자기약 그리고 기기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응용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로 자기 기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계신다면은 많은 분들께서 더 재미있게 전력공학을 좀 즐긴다라고 표현을 하면 이상할까요? 아무튼 재밌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앞의 내용들도 잘 복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전력공학도 똑같이 또 잘 복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